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렇게 관객석하고 가까울지 몰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책상과 함께 이야기할 줄 몰라서 앞에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조금 더 가까운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022년에 발표했던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연구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벌써 한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그게 27년까지 계속이 되는 계획인데, 이제 올해 사실 지원법 제정되고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사실 이런 정책 세미나를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사실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종합계획 발표 이후에 사실 종합계획의 내용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합계획 이후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사회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굉장히 크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해보셨을 화두를 던지는 역할 정도를 맡은 것 같습니다. 다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슬로건은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느끼는 문화예술 교육이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슬로건을 이제 제가 연구 책임을 했지만 교육진흥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작업을 했는데 당시에 사실 정부가 발표하는 종합계획의 비전을 그런 식의 키워드로 잡은 적은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국민에게 더 가까이 느껴져야 되는 그런 정책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런 만큼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키워드를 잡게 됐었고 다행히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좋게 생각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계획을 할 때도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 뭐 예산도 한 20년 전보다 생각하면 굉장히 정책 예산도 많이 늘었고, 정책 수혜사도 사실 굉장히 몇 배수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실태조사라던가 향유율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일반 국민 전체의 문화예술 교육 체감률이나 경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10% 초반대를 계속 넘지 못하는 어떤 그 벽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20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어 왔고 사업도 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모든 학교들에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굉장히 숨가쁘게 많은 사업들이 정착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실 되게 문화예술 교육 정책 키워드 중에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던 그 키워드가 생애주기였을 거예요. 전 생애주기의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얘기했었지만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체감률이나 경험률은 10%거나 10% 미만대에 계속 그치는 그런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시에 2차 종합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민 모두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생활과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누구나 더 가까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문화예술 정책의 하나의 종류인 정책 분야에서 좀 더 확장돼서 어떤 사회복지적인 혹은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어떤 권리적인 보편적 제도로서 정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들이 아마도 종합계획에 조금씩 담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그때 당시에도 사실 3년 전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 화두들이 없지 않았지만 또 한 3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들을 첫 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지금 세미나의 주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지만 인구 구조 변화와 그다음에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출산율 감소 추세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수치를 조금씩 봤었는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2000년에 학령 인구가 810만 명이었는데요. 2023년에 530만 명 정도로 줄었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인 2035년에는 480만 명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뭐 기사들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역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서울에서도 학생이 모자라서 학교를 통폐합한다, 혹은 뭐 폐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지역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지역 소멸의 이야기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도권 집중 현상을 문제화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나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소멸과 관련한 이슈들이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서 크게 두 틀로 만들고 있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한 수혜를 받았거나 경험을 한 일반 국민 수가 적은데 학생이 더 많은데, 근데 그 학생도 학생의 수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체험이나 교육의 기회를 받게 되는 전체의, 말하자면 전체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은 과연 어떤 부분에 접근을 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가끔은 뭐 이렇게 굉장히 희망찬 어떤 미래를 그릴 때 문화예술을 경험하면 지역 소멸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정책적인 투자를 해도 지역 소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역들이 이런 어떤 지역에 왜 인구가 오지 않는가, 왜 지역이 소멸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어떤 문화적인 삶이 지역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흐름으로는 굉장히 대형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시설 같은 것들을 유치하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삶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 물론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 소멸이라던가 인구 감소라던가 하는 것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일상적인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그 역할로서는 분명히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한다고 할 때,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고령화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생애주기 얘기할 때 말하자면 유아부터 노인까지를 얘기했죠. 그런데 노인의 수는 우리나라는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후면은 국민의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의 어떤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그러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화가 된 상황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이 고령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고령층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문화예술 소비나 향유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나 경험치가 높은 층이 있고, 아니면 아예 80대 이상의 그리고 뭐 꼭 나이로 나누는 것만은 아니지만 문화자원에 대한 경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소비도나 향유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령층에게 문화예술이거나 문화예술 교육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굉장히 다를 텐데, 지금 우리는 고령층을 그냥 고령층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그 고령층 하나로 묶여있는 그 대상을 위한 어떤 문화예술 활동, 뭐 교육 활동을 대부분 노인복지관 아니면 생활문화시설, 주민센터 이런 곳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니어분들과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사실 양적으로 보거나 질적으로 여러 모델이나 사업을 시도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그 집중도는 아직은 좀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박은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AI나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사실 문화예술 교육을 어떤 온라인으로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말하자면 온라인 강의 이 형식의 문화예술 교육을 시도하는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거나 문제로 지적을 했던 게 뭐였냐면 말하자면 그냥 전달하는 강의 이런 문화예술 교육 특유의 차별성과 문화예술 교육 특유의 가치를 전달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이 AI 시대까지 같이 가게 되면서는 사실은 지금은 물론 그런 컨텐츠나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같은 민간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그에 대한 사업과 플랫폼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은 문화예술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교류하고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주고받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개인이 가진 어떤 창의적인 가치나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커나갈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랙티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이제 그 디지털 환경이나 AI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 고민이 어느 정도 뭐 AR이나 VR을 좀 한다던가 AI 기술을 좀 활용한 어떤 말하자면 좀 도움을 받아서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데 조금 활용을 한다던가 약간 그 정도 수준 정도에 멈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적극적인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저는 다행히도 오늘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답은 이따가 아마 저희가 토론 시간에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제 요새 그 디지털 환경이나 AI 관련한 부분에서 양쪽의 의견들이 같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축에서는 말하자면 기술을 접목하거나 하는 부분에 방법론적인 형식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말하자면 그걸 어느 정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뭐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준다거나 비판적인 문해력을 길러준다거나 아니면 디지털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이나 예술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제로서 다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들을 조금씩은 발견할 수 있지만 요새 뭐 AI 디지털 교과서가 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사실 문화예술 교육은 그거에 대한 대응의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외국 같은 경우도 다양한 랩 같은 데에서 그런 시도들을 좀 더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세계적인 아젠다를 던지는 역할에선 굉장히 리딩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본격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환경 변화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다 체감하고 계시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여전히 2차 교육 계획 때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이 공감하셨던 키워드가 누구나와 더 가까이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보편적인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것이 어떤 슬로건에 그치지 않으려면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협력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업의 변화나 정책의 설계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가져가야 하나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사실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 교육의 경험이나 그것의 가치를 조금 더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